안녕하세요. 저는 58세의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한 뒤 아내와 함께 라스베가스로 이주해 지금 딱 1년 5개월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결정할 땐 이제 더 이상 일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사실 은퇴란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설레지 않나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기대를 뛰어넘는 현실의 벽이 곳곳에서 저를 반기더라고요. 제가 해외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은행 지점장이라는 자리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저를 올감해 왔습니다. 영업 실적부터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 고객 민원, 직원 관리까지 하루하루가 꽉 찬 일정으로 숨 가쁘게 지나갔죠. 그러다 은퇴가 코앞에 다가오니 다음 인생은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은 특별하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 후 꼭 한국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했고요. 왜 라스베가스였냐고요? 일단 제가 젊었을 때 출장차 몇 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도 매일 밤 화려한 조명이 가득하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빛과 소음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달까요. 또 건조한 기후라서 겨울에 눈 치울 일 없고 골프나 외부 활동하기에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인 중 몇 명도 미국에서 살고 있기에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떠난 거죠. 그렇게 호기롭게 이주했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은퇴 후 현실 앞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가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혹은 새로운 땅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구어체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 생각보다 심심한데? 김동일 부부의 사례. 먼저 저희 옆 동네에 사시는 김동일 가명 부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들은 저보다 6개월쯤 일찍 라스베가스에 정착하셨는데 처음엔 여기저기 신나서 돌아다니시더니 2달쯤 지나고 나니까 얼굴에 생기가 쫙 빠진 거예요. 왜 그럴까 물어보니 생각보다 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라스베가스 하면 매일 축제 분위기일 것 같지만 우리가 휴가 여행으로 오는 거랑 실제로 사는 건 다르잖아요. 쇼나 공연 한두 번 보면 와, 신기하다 싶어도 매일 보러 갈 수도 없고 카지노 역시 예산을 생각하면 자주 들르기 어려워요. 낮에 할 거라도 많으면 좋을 텐데 도시 외곽이나 근교 레저 시설은 차로 꽤 멀리 나가야 하고 날씨도 워낙 건조하고 더워서 여름 낮엔 외출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김동일 부부는 둘 다 집 안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잦아졌다고 해요. 그런 부부가 대화라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평소 서로 다른 취미를 갖고 살아오다 보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막막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각자 출근하고 저녁에 잠깐 얼굴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갈등도 생기고요. 이 부부 이야기에서 느낀 건 은퇴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좋긴 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게 무료함에 빠진다는 점이었어요. 이 의료보험 문제로 골치 아파요. 박은영님의 사례. 두 번째는 저희가 알게 된 교민인 박은영 가명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59세에 조기 퇴직 후 혼자 라스베가스로 오셨어요. 여행을 좋아하셨던 터라 그래, 돈 많이 안 쓰고 내가 좋아하는 자연 경관과 도시의 화려함을 동시에 누리자 라고 생각하셨다죠. 그런데 막상 오고 보니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을 땐 상관없지만 나이가 들면 언제 어디가 안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한국에선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이 잘 갖춰져 있어서 병원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인데 미국은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커버 범위가 제각각이에요. 박은영님은 이걸 미처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왔다가 갑자기 치통이 심해져서 치과 치료비로 수백만 원을 써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당장 한국처럼 가까운 집 근처 병원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한참을 차로 달려가야 했답니다. 거기다 미국 병원은 예약 절차도 복잡하고 대기 시간도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동안 아픈 걸 참고 있어야 하니 고통스럽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결국 박은영님은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건강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는 한국에 돌아가 받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라스베가스의 삶 자체는 만족하시지만 의료 문제만큼은 은퇴 후 해외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사전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게 이분의 결론이었어요. 3. 이곳에서 부부가 더 친해졌어요. 오승철 부부의 사례. 반면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해진 오승철 가명씨 부부인데요. 이분들은 라스베가스 은퇴 생활이 오히려 우리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다고 말씀하세요. 한국에서 맞벌이 하느라 서로 얼굴 볼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함께 골프도 치고 근교로 캠핑도 가고 날씨가 괜찮으면 저녁마다 동네 산책을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한대요. 특히 이분들은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 나중에 서로가 너무 낯설어졌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각자 회사, 가게에 매달려 살아서 부부라기보단 동거인 같은 느낌이었다나. 그런데 낯선 땅에서 의지할 사람은 서로밖에 없으니 자연스럽게 모든 걸 맞춰가며 삶을 재설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또 라스베가스가 관광 도시이긴 하지만 차로 조금만 나가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많거든요. 호수나 사막, 국립공원도 있어서 멀리 떠나지 않고도 부부만의 소소한 여행을 즐길 수 있죠. 이것 덕분인지 마음가짐도 우리 남은 인생은 재밌고 의미 있게 살자 라는 방향으로 맞춰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를 보면 해외 이주가 부부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들. 자,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낀 바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시간 관리. 은퇴 후엔 시간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무료함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리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정보를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어요. 의료 및 보험 문제. 특히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싼 나라는 더욱 중요합니다. 어차피 병원 갈 일 별로 없겠지라고 낙관하다가 큰 비용이 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미리 보험이나 현지 의료 체계를 잘 파악하시길 권합니다. 인간관계와 가족. 해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자신에게 맞는지, 가족과 함께 가는 게 좋은지 여러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온다면 서로 대화와 관심사가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게 잘 되면 더없이 끈끈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소한 다툼이 커질 위험도 있죠. 현지 문화와 언어. 라스베가스는 관광객 상대가 많아서인지 영어 소통이 어느 정도 필수적입니다. 교민 사회가 있긴 해도 행정 업무나 일상에서 영어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언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다져두면 훨씬 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마치며 저 역시 58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라스베가스로 떠났지만 1년 5개월 후 충격적인 현실 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스스로도 내가 정말 잘한 결정일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지금의 일상이 마냥 후회스럽진 않아요. 물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 인생 뭐 있나, 도전해보는 거지 라는 마음가짐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도 은퇴 후 해외 생활을 고민 중이시라면 제 경험을 통해 느낀 바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행과 정착은 분명 다르고 짧은 체험과 실제 일상은 천지 차이니까요. 그래도 충분히 조사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맞춰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새로운 도시에서의 은퇴 생활도 제법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또 다른 도전에 나설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도 이렇게 솔직한 후기를 공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들 은퇴 이후의 인생이 기대 이상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